이 CSR이라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ESG 교육 컨텐츠 그린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LG화학의 이영준 책임입니다. 우리가 ESG 하면 CSR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CSR 분야를 예전부터 섭렵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유명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유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CSR의 근원을 생각하기 전에 개인에 대한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부르죠. 시민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존재하고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따라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심지어는 격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개념을 기업 조직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는 기업을 뭐로 하고 부르냐면 기업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Corporate Citize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시민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면서 자유롭게 고용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부여가 되죠. 동시에 똑같이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CSR을 기반으로 해서 ESG 이슈 관리를 잘 해서 지속 가능한 조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누다 보면 CSR, ESG, 지속 가능 이런 용어들이 좀 혼용되고 있어요. 맞아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CSR과 ESG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개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 세 개의 개념은 서로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반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잖아요. 이 집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더라. 올바른 순서와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CSR은 그 조직과 기업의 어떤 기반,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 이 조직원들이 모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기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어떤 기초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둥이 역할이 뭐냐? 바로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하죠. 관리해야 할 이슈들, 뭐 환경, 사회, 거버넌스 그런 것들 우리는 통틀어서 ESG라고 부릅니다. ESG에서는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예 의사결정 구조에 탑재해서 기업의 활동, 비즈니스 모든 프로세스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실제로 관리해야 할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기둥으로 탁 세워놓고 그걸 튼튼하게 관리하면 튼튼한 조직, 그 다음에 리스크가 없는 조직이 될 수 있죠. 거기에 지붕을 탁 덮게 되는데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탁 덮고 있는 이걸 우리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CSR을 기반으로 해서 ESG 이슈 관리를 잘 해서 지속 가능한 조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서로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고 ESG는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더 잘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 이슈들의 모음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 사회적 가치, 사회 공헌 활동,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갖기 위한 이런 CSR 활동은 이 기업 브랜드의 신뢰를 높여주고 조직원들이 내가 이런 회사에서 다닌다라는 자부심을 높여준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고객들도 오히려 리스크가 없는 기업으로 인식해서 더 많은 오더를 할 수 있게 되는 평판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기업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CSR이라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이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회사는 파버카스텔이라는 독일의 필기구 회사입니다. 벌써 역사가 260년이 넘은 그런 기업이에요. 엄청난 기업이네요. 이 파버카스텔은 세계 최초로 연필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지만
필기구 자체를 명품의 반열에 올려놓은 또 회사이기도 하죠. 연필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고민이 있어요. 아, 어떤 고민이죠? 연필 만들 때 들어가는 나무를 엄청나게 베서 그러네요. 내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파버카스텔은 1년에 무려 3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요. 거기서 이제 자란 아이들을 다 연필 만드는데 이제 써요. 그래서 환경 임팩트가 제로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숲이 조성이 되잖아요.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3분의 1 이상의 숲은 그대로 무조건 놔두게 됩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한 방대한 숲이 세계 여러 곳에 있고요. 거기서 1년이면 무려 90만 톤 이상의 탄소 흡수를 또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기업은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여전히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오너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생하고 환경적 가치를 지키면서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보고 사회적 가치에 투자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들을 이렇게 오래 사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업의 어떤 CSR 사례나 대표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개인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CSR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트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미닝 아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미닝 아웃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제품을 사고 어떤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신념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하나 입을 때도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이나 뭐 경치인들이 모피코트 같은 거 많이 입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거의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모피코트 입고 나오면 바로 찍힙니다. 그러네요. 저 사람은 요즘 정세를 몰라.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을 때 제인 폰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여자 배우께서 시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드레스를 입고 빨간색 코트를 이렇게 걸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보니까 그 빨간색 드레스는 내가 더 이상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산 옷입니다. 그래서 뭐 칸느 영화제든 다른 영화제를 다 그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걸 볼 수 있었고, 이 빨간색 그 코트는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위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옷을 하나 입을 때도 어떤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느냐, 이게 굉장히 보편화된 상황이죠. 1년에 새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반 이상은 아예 팔리지도 않고 버려진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다 쓰레기가 그렇죠. 되나요? 다 쓰레기가 되는데 버려지는 옷들을 일렬로 쫙 늘리잖아요. 그럼 그 거리가 무려 지구로부터 달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매년 그런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안 팔리면 그냥 나눠주지도 않고 버리나요? 난민들한테 이제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그걸 막 보낸답니다. 근데 가서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옷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들이 적당한 양,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봐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가 자기 돈을 쓸 때 가치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런 옷들은 비싼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것도 못하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수요가 많아지면 이걸 공급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도 다 재생 원단으로 만든 그런 옷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입고 있고 버리지 않고, 그래서 얼마든지 요즘에는 좀 저렴하게 지속 가능한 컨셉을 가진 브랜드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실천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마음 먹으면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한번 화이팅 하시죠. 한 판에 4,000원짜리 계란, 한 판에 6,000원짜리 동물복지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동물복지는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또 집에서 고양이도 아, 돌봐주고 있고 네, 해서 동물복지는 제 나름대로의 일상에서의 사회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학교 20개 세우기 대 네. 20살로 돌아가서 대학교 입학하기. 저는 단연코 학교 20개 세우기. 네. 제 인생의 꿈이 학교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원래 꿈이셨군요. 네. 학교 재단을 만들려니까 돈이 너무 많들고 조건도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네. 그냥 우리 공간에서 학교를 하면 어때? 그럼 꿈을 이루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존경과 행복의 집에 존경과 행복의 학교를 제가 설립해서 네. 지금 8년째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을 나누고 교육하는 숙명과 같은 그런 게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패션으로 메시지 전하는 패션 대사 대 환경을 생각하는 단벌 시사.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참 그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그럴 것 같아요. 점인데 얘기했다 욕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저는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 패션이라는 부분이 네. 단순히 소비나 과시가 아니라 내 가치를 보여주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컨셉을 제 옷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잘 전파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패션의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네. 담겠다는 그 말도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해서 되겠어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의심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제가 존경하는 더 바디샵이라는 회사의 애니타 로딕 창업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이 항상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어떤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기에 너무 작은 존재라고 생각된다면 모기 한 마리와 함께 침실에 들어가 보세요. 그 작은 모기가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많이 느껴왔죠. 모든 좋은 것의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서슴없이 그런 부분을 시도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일과 삶에 앞으로의 미래에 또 모기처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보는 거에 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